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한동훈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좌파 진영에서는 조민 때문에 한번 식겁 잔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선상에서 조국이 야, 내 딸도 이렇게 했으니까 네 딸도 해봐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그러고 최근에 그 여의도 요물이라고 한 그 박지원 의원이 너네들 입장에서 두루킹으로 자기 가장 유력했던 대권 주자인 김경수 잡아놓지 않았냐. 이번엔 너네들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거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해찬 그 전 최고위는 본인이 이야기한 그 사설 여론 조성팀에 대해서 그 양문석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댓글팀 5만 개, 뭐 600개, 뭐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본인의 특검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 비밀 투표였잖아요. 네. 한동훈 특검도 하면 비밀 투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동훈은 지금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동안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뭐 발의 새롭게 발의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을 뺀 이유가 그 뒤에 치고 들어올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감당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최근에 알렉사 한 누구예요? 한동훈의 딸. 한동훈의 딸. 한동훈의 딸. 알렉스가 여자 이름인가? 이건 남자 이름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알렉스 한이라고 처음에 이제 그 논문이 와가지고 검증해달라고 왔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글쎄 남자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렉스 하니까 남자인 줄 알고 봤는데 상당한 실력자여서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거를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상당한데 굉장히 근데 이제 MIT를 갔다 알고 보니까 한동훈 딸 그러니까 MIT를 갔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 11개 의혹을 보면서 한동훈 딸이 11개 의혹이 있어요. 네. 입시 비리에 대해서 허위 스펙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부풀린 스펙 허위는 완벽히 가짜잖아요. 가짜고. 네, 허위가 붙는 거는 조민이나 이준석이 붙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부풀린 스펙이 딱 그냥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닐까. 약간 뻥. 약간 뻥튀기.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과장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잘나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에 그런 이제 거 다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어. 부풀릴 수도 있죠. 근데 없는 거를 만들었다. 그거는 이제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지금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그 동안의 의혹이 이게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때 그 딸 스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빨간 줄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 커뮤니티에는 좀 선명하게 보여요.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미국 대회 출품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쟁점이 뭐였냐면 200만 원 주고 전문 개발자한테 만들었다. 이 대회 규정이 뭐 고등학생이 뭐 이렇게 참여하고 좀 어설프더라도 아마추어더라도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기획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전문 개발자한테 줬다라고 하면 반칙이죠. 그렇지, 반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홍보 영상 등에만 참여를 했지 제작에는 관여 안 했다. 약간 궁색하네. 홍보 영상 등에도 맡기면 안 되지. 자기가 하는 게 그 고등학생의 그거지. 그런 약간 풋풋한 그런 이거 200만 원 주고 맡긴 자체가 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200만 원 능력은 탁월하나 200만 원이 없어서 더 그러니까 뭐라고 포장을 못하는 사람은 포장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탈락의
또 맛을 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부분에서는 공정성도. 아우시죠. 허위는 아니고 위조는 아니지만 조금 공정성 뭔가 공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거다. 이런 그럼-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인데 팬데믹 타임즈를 설립하고 참여를 해서 여기서 뭐 수업을 한다든지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시간을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아마 그 알렉스 한동훈의 딸의 봉사 시간에 2만 시간이 있어요. 봉사 시간 2만 시간이요? 네. 아니 봉사 시간 2만 시간이라고 자기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펙에 그래서 스펙에 제가 적었어요? 2만 시간 2만 시간이 가능한가? 고등학생이? 불가능하죠. 2만 시간이 어떻게 가능해? 2만 시간이 이거 얼뜻 계산을 해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네. 고등학교 시절에 하루에 13시간씩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하루에 13시간씩 네. 고등학생이? 네. 학교 수업 시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13시간을 봉사를 해? 그러니까 이게 3시간 봉사도 힘들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 3시간 봉사도 힘들어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가서 봉사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매일 3시간 봉사도 힘든데 13시간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네. 코로나 기간. 에?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인 게 절대 거의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좀 때는 이상하다. 그 2만 시간을 저런 온라인 2만 매체로 시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뭐냐면 사촌과 스펙 품앗이를 했다. 그다음에 미국 입시 전문가 이모가 주도했다. 이모가 미국 입시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김남국의 그 이모 말고.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 그 이모가 그 이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기간에 네. 좌파들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이 한동훈의 낙마라든지 또는 그 국민들을 상대로 좀 이렇게 우사라고 뭐라 그러지 조금 이제 무안을 주기 위해서 뭔가 많은 공격거리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김남국 의원이 요거 적격자다 싶어서 이제 김남국 의원한테 넘겨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근데 김남국이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가 진짜 그 이모야. 그런데 그 뒤를 치고 들어오는 그 정리가 정확히 됐었어야 되는데 코인 한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이 반격을 했잖아요. 이모가 있었던가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모가 없는데 그 이모가 그 이모인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였지. 근데 그 상황 인사청문회 상황에서 이모요? 이모라고요? 이러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모가 없나? 전 국민이 이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모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입시 전문가로 입시 컨설턴트 뭐 그런 건가 네. 보지. 그런데 이제 사촌과 스펙 품앗이가 뭐냐면 그 한동훈의 자녀와 1년 차이가 나는 사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유학을 갔다. 거기 살고 있어요. 아이비리그에서 입학을 해요. 입학을. 네, 근데 각기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해요. 근데 왜냐면 서로, 품앗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스펙을 나눴다. 품앗이가 뭐예요? 나눴다잖아. 나눴다지. 그 나눴는데 한 학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입학사정관이 다 걸러지잖아요. 입학사정관제에서 다 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기 다른 아이비리그를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좌파 진영에서 파고 들어서 이모가 주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이 놓치지 않았을까. 요즘에 누가 일 저자의 이모 씨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름은 이봉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저자 이모 이렇게 나오니까 이모 씨요? 그 이 씨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한 거야. 그래서 옆에 이제 해명이 국내 연구 결과 해외 학생에게 알린 것 외부 조력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뒤에 제가 말씀드릴 한겨레가 조사한 현지의 내용들을 보면 들고 파고 있다면서요. 한동훈에 대해서. 네네네. 한동훈 그래서 잘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대비하세요. 그리고 한겨레하고 경향이 엄청 파고 있다니까. 지금 그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맨 마지막에 논문 7편 저널에 등재한 거. 그러니까 저 부분을 한번 이 고등학생이 네네네.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 근데 저 부분에 하나를 봤댔잖아요. 굉장히 실력자예요.
실력자군요. 네, 실력자구나. 그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알렉스 한 한국 고등학생 남자인 줄 알고 남자 상당한 실력자구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학 논문, 의학 쪽이 아니고 이제 과학 쪽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논문이 이제 등재가 된 부분인데 이게 대필 대필과 표절 의혹이네. 표절 의혹 여기 윤필까지 들어갑니다. 윤필이 뭐야? 그러니까 그 본인이 대충 쓰고 이제 윤택 쉽게 광이 나게끔 누군가의 손을 그걸 윤필이라고 그래? 응. 별게 다 있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3세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똑똑은 한데 뭐 이제 뭐 방글라데시나 뭐 저기 뭐 가나나 이런 학생들이 쓴 논문 알려지지 않은 논문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공동 저자로 올린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명 자체가 장기간 쓴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다. 글을 모아서 등재한 건데 입시에는 사용을 안 했다. 입시에는 사용 안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뭐 의혹이 이미 그 확인해 준 거네. 인정은 하느나 그러나 그건 잘못됐지만 난 입시에는 사용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거네. 이때 당시에 한동훈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와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 민주당을 상대로 박살을 내고 있어. 여기에 포인트였지. 한동훈에게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우파 진영 언론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한동훈이 말빨로 이긴다 이런 것만 조명이 됐지. 맞아.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검증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편이니까. 그럼 굳이 검증을 해. 아니요. 그때 당시 우리 편이니까 검증이 아니었어요. 공정과 상식을 똘똘 뭉친 줄 뭔가 알았지. 반칙도 없고 인생 자체가 옳거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다 뻥이구나. 뻥이 아닌 줄 알았지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야 조국하고 같아? 에이 조국하고는 에이, 비교할 수 없다고. 이런 식이었고 정반대로 알았지. 그렇죠. 조국은. 제 방송도 야 조민하고 알렉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민하고 이준석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민이 이준석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지.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반칙과 편법이 아유, 난무할 전혀 거라고 몰랐지,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근데 그런데 심각하네. 11개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가 처리가 났어요. 그 말은 혐의가 없다라고 처리가 난 게 아니라 그 요청을 했던 기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끝난 거예요. 요청을 어디다 했는지. 그러니까 각 뭐 이제 논문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자료 뭐 좀 달라라든지 그것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달라. 기관에서 이게 백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11개 의혹 자체가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래서 무혐의라고 그래서 난 또 아니요 경찰에 고발된 부분을 됐는데, 그냥 그쪽에서 이제 전달을 안 해왔다라는 이유로 그냥 끝났어요. 11개 혐의가.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 고발해야 된다.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동훈의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라고 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돼 있어요. 시민 단체에서. 누구 고발을 했냐면요. 입시 비리 의혹에 한동훈 부부랑 그 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람을 했는데 이게 그 너무 이거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공정성을 언급하는 경찰의 처분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마찬가지로 아니 내 딸은 영화관에 갔네 안 갔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복을 입었네 안 입었네까지도 뒤지면서 어떻게 한동훈 자녀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케냐인 대필업체 아까 말씀드린 그 제3세계의 지식을 그게 지식 착취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필했다라는 케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냐. 그리고 뭐 다 규정 위반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이 본인의 특검에 대해서 조금 발발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수사를 하는 순간 진실 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측에서도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의 그 한딸들이 한동훈 자녀에 대해서 그 방송하는 부분에서 고소를 못하는 이유가 고발하는 순간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질 뿐
이지 한동훈 측에서는 제대로 된 서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발을 못 하는데 한겨레에서 여러 가지 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띄워드리면 네. 아, 걱정되네. 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겨레가 한장관 딸 사촌의 스펙 공동체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가 이제 진은정 아까 얘기한 품앗이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진은정 변호사 위에 언니, 그러니까 남동생의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됐지만 자녀가 둘만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언니가 진짜 이모가 존재를 합니다. 그 이모가 미국에서 이 입시 전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중국인이 운영하는 입시 컨설팅 또 중국입니다. 또 중국이 나오네. 그 주소에 중국이 운영하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었다. 네. 그러면 그 학원을 이모가 아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선을 그죠. 나 그러니까 도용당한 거다. 이거는 무단 사용한 거다. 그 사람이 진 씨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미 사용한 거에 대한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그것도 말이 안 맞고.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또 중국 커넥션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아버지도 뭐 한국의 중국 컨설팅 업체 하듯이. 그래서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는 한 번 더 이런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해명이. 이것도 이상. 네. 그런데 이 진은정 변호사의 이제 진짜 이모, 그러니까 한동훈 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진짜 이모가 이 미국에서 입시 컨설팅 하면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돈을 좀 깎아주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좀 돈을 좀 좀 비싸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흔적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페이팔이나 이런 걸로 돈을 좀 받았는데 이제 한겨레가 파고 있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제 돈을 받았던 그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입을 맞추자라고 취지로 보냈고 왜냐하면 좀 민감한 게 여기서 함께 만일에 허위 스펙이라든지 스펙을 부풀리게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입시를 들어갔어요. 자기 딸들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애누리 없어요. 바로 입학 취소예요. 그럼 네. 취소지. 그러니까 자식들의 또 미래가 걸린 상황이니까 이게 제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께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 막 한참 일어날 때 딸과 함께 활동했던 학부모들에게 그 진은정 변호사의 그러니까 한동훈 딸의 이모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거를 한겨레가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일단 지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고액 컨설팅이었냐는 겁니다. 하면서 약간 논점을 흐려요. 논점이. 네. 그게 그리고 아닌데 사실은.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다 같이 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거는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야, 다 물어봤자 니네들도 손해야.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멘토 비용을 모두 돌려드릴 예정이니 제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게 노이즈.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를 더 발생시키지 않을 듯합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 야, 너네들 입학 취소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비용은 돌려준다는 게 이게 뭐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용 돌려줄 테니까 이거 발설하지 말아라. 아예 없던 일로 가자. 없던 일로 가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학부모들은 진 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하. 그러면서 그 11가지 의혹의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게 한겨레가 보도한 거예요? 이 네네네. 내용이? 한겨레. 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이제 좌파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현지 취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MIT 어떻게 합격했을까? 집요하게 이놈들이 파는구나. 예, 이 분들은 집요해요. 집요하고 한번 보면요. 그 MIT 교무청, 그러니까 입학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최근에 한 7월 20일 조금 지나서 우리 폴리티코 연구소 한 분이 미국 MIT 입학처와 연락을 닿아서 입학에 관련돼서 그 해, 그러니까 지금 알렉스 한이 1학년 마쳤습니다.
1학년 마쳤고 그 1학년이 입학이 들어올 때 정보를 다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지금 알렉스 한에 대해서 자료들이 삭제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장의사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인터넷 장의사라고 있어요? 있어요. 이차 죽이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자기 이름이 거론된 뭐 사건들 이런 것들 인터넷 장의사 시키면 그 싹 삭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 한에 대해서 제 커뮤니티 가보면 그러니까 유튜브 고등학교 때 했던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스펙들 중에 하나 뭐 만든 그 매체들 이런 것들 이제 올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렉스 한이 들어왔을 때 SAT 시험 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MIT도 받지를 않고 그걸 대체한 스펙들 그러니까 과외 활동에 SAT 대해서 점수는 입시에 반영을 안 했다고요? 네, 반영을 안 한 비율이 알렉스 한이 입학할 때 77%는 SAT 점수를 냈고 네. 33%는 스펙. SAT 점수 없이 스펙으로 대체를 했는데 스펙과 뭐 에세이 뭐 이런 걸 했겠죠. 알렉스 한은 SAT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그 아이비리그 쪽에서 하버드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SAT를 못 치는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스펙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발빠르게 움직인 게 알렉스 한의 이모. 입시 컨설턴트. 입시 컨설턴트. 대단하다. 근데 그런 거에 좀 한국이 좀 발빠르잖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인가? 그렇죠. 거기 나오는 그 김서형 역할이 입시 컨설턴트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 그 알렉스 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일단 이준석과 조민과 알렉스 한입니다. 한동훈의 자녀 이 세 사람을 비교를 하면 조민은 국내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이준석과 알렉스 한만 비교해봐도 뭐 이준석이야 뭐 음소 정치인으로 이제 패스되고 등록금 독촉장을 그냥 하버드 합격증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비교가 대상이 안 되지만 일단 알렉스 한은 지금 SAT 점수 그리고 다른 MIT 지원하는 지원자와 스펙이나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됐다라는 건 스펙이 매우 우월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펙 쌓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논문 대필, 윤필, 뭐 부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ING잖아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검이 진행된다, 부풀리기가 발견됐다, 그게 맞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알렉스 한입니다. MIT는 바로 입학 취소가 되는 부분. 그런데 지금 MIT 1학년이 지났어요. 6월이면 한 학기 끝났으니까. 그러면 뭐 2학년을 준비를 할 건데 MIT는 처음에 학생을 선발할 때 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다 뽑아요. 전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생 뭐 한 학년 다 뽑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필수 과목. 예, 필수 과목이 뭐가 있냐면 전공 자체가 없으니까 생물학, 과학, 물리 원투, 미적분 원투 이렇게 필수 수강을 해서 얘가 통과가 돼야지 2학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공도 뭐 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이준석 막 그리스학 이런 거 하면 이제 아무튼 그래서 1학년을 어떻게 알렉스 한이 GPA를 받았느냐. 만일에 4.0대다 이러면 11개 허위 스펙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기 때문에 MIT에서 4.0대 GPA, 그러니까 성적을 유지한다. 근데 만약 GPA가 2.0대, 뭐 3.0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특검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렉스 한은 ING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의 특검에 대해서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다라는 근데 거. 이제 이 좌파들이요 저렇게 한결의 경향 등등해서 저렇게 알렉스 한 등등 한동훈에 대해서 집요하게 저렇게 파면서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좌파들 패널들은 한동훈을 민주당도 그렇고 한동훈을 띄워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을
잡기에 한동훈이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약점을 다 잡았으니까 대권 후보로 와 빨리 모셔서 모시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살내겠다. 박살내는 거. 그런 작전인지 한쪽으로는 비리를 쫙 모으고 한쪽으로는 띄워 빨리 대권 후보로 성장하게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요. 가두리, 가지고 놀려고. 가두리 양식장에 잡아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서운 놈들입니다. 여기에 이 시청자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김용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